여러분, 지금 귀에서 들리는 삐 소리가 단순한 이명이라고 믿으십니까? 그것은 평양 지하 300m에서 여러분의 뇌세포를 정밀 조준한 6세대 뇌 해킹 신호입니다. 대한민국을 일군 여러분의 유전자를 뿌리째 뽑으려는 붉은 살생부는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관광객으로 위장에 침투한 3만 명의 인간 안테나가 지금 여러분의 안방 문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자식들이 효도라며 사온 건강차에 숨겨진 나노캡슐, 민족의 영산 한라산에 세워진 거대 세뇌 타워의 추악한 실체, 김정은의 손가락 하나에 좀비 군단이 되는 인류 최악의 음모가 지금 이 순간 실행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소멸 5분 전 세계를 경악시킬 피해 대서사시를 지금 바로 목격하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반가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지역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쪽 방향으로 감사의 절 올릴게요. 구독은 방송 만드는데 진짜 큰 힘이 되거든요. 항상 응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귓가를 맴도는 그 기분 나쁜 이명소리, 정말로 단순한 노화 현상이라고 믿으십니까? 대한민국을 일궈온 여러분의 강인한 정신력을 무너뜨리기 위해 평양의 심장부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소름 끼치는 보이지 않는 살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6년 구정, 한반도의 운명을 가를 거대한 전파 전쟁의 서막입니다. 명동 한복판, 눈을 찌르는 듯한 화려한 전광판 아래로 영하의 칼바람이 몰아치던 날이었습니다. 평생을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해온 은퇴장성 오노병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갑자기 귀를 찢는 듯한 고주파 소음이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보청기를 만져보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그와 비슷한 연배의 어르신들이 하나둘씩 비틀거리며 벽을 짚고 있었습니다. 아, 머리가 깨질 것 같아. 이봐, 자네도 이 소리가 들리나? 옆에 서 있던 노신사가 대답도 못한 채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화려한 패딩을 입은 중국인 단체 관광객 수십 명이 그들 곁을 유유히 지나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기괴한 보라색 빛을 내뿜는 보조 배터리가 들려 있었고 그들이 가까워질수록 어르신들의 고통은 비명으로 변했습니다. 타켓 백사, 뇌파 동기화 완료. 전송을 시작한다. 관광객 무리 중 한 명이 무전기에 대고 한국말이 아닌 차가운 평양 사투리로 속삭였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들은 관광객이 아닙니다. 북한 정찰 총국이 3년간 준비해 입국시킨 3만 명의 주파수 공작조입니다. 그들의 몸속에는 총 대신 인간의 유전자를 해킹하는 나노 송신기가 이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곁을 스쳐 지나가는 순간 여러분의 뇌는 북한의 거대한 안테나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평양 대성산 지하 300m 거대한 LED 스크린에 서울 시내 오기가 기지국의 지도와 함께 70대 이상 어르신들의 실시간 혈압과 뇌파가 붉은 점으로 전멸하고 있었습니다. 김정은이 직접 지휘하는 전파 전술 사령부의 모습입니다. 남조선의 건국 세대들을 먼저 무너뜨려라. 그들의 정신이 마비되어야 우리가 이 땅을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삼킬 수 있다. 사령관의 명령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심장부인 명동과 제주도의 기지국들이 미친 듯이 발광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기지국들을 조작한 것이 북한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 정부 내부 깊숙이 암세포처럼 퍼져 있는 고정 간첩들이 시스템을 해킹해 고주파 살상 신호를 쏘아 올린 것입니다. 팀장님, 명동 성당 앞에서 노인 12명이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본청 지시로 구급대원들에게 노안에 의한 심정지로 처리하라는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언론 보도도 막았습니다. 잘했다. 내일 구정 연휴가 시작되면 중국에서 들어오는 300만 개의 보조 배터리가 전국으로 퍼질 거다. 그때가 되면 대한민국은 거대한 가스실이 아니라
전파실이 될 테니까. 공작원들의 대화는 서늘한 웃음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 70세 이상입니까? 왜 우리 손주들은 멀쩡한데 우리만 이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가진 반공 유전자 때문입니다. 평양은 알고 있습니다. 전쟁을 겪고 나라를 세운 여러분의 투철한 정신력을 먼저 무력화하지 않으면 절대 이 나라를 점령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오후 국정원의 한 비밀 요원은 기밀 해제된 보고서 404호를 손에 쥐고 손을 떨었습니다. 거기에는 소름 끼치는 진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북한의 인간 송신기 3만 명, 서울 지하철 및 주요 노인 복지시설 배치 완료, 발신 강도 1.2GHz 상향 조정 시 타겟의 6.25 전쟁 당시 공포 기억 강제 소환 가능. 명동 성당 앞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쓰러진 한 어르신은 떨리는 손으로 가슴팍의 훈장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붉게 충혈되었습니다. 이놈들, 감히 내 머릿속을, 대한민국을 넘보다니. 하지만 그의 저항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들고 있는 그 기괴한 기계에서 뿜어져 나오는 붉은 파동이 그의 심장을 멈춰 세웠기 때문입니다. 주위를 지나던 수천 명의 행인 중 누구도 그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오직 어르신들만이 들을 수 있는 죽음의 주파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머리 위를 지나는 오기가, 전파가 정말 통신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밤마다 기지국에서 뿜어 나오는 그 알 수 없는 소음이 바람 소리라고 믿으십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여러분의 뇌를 장악하기 위해 평양이 쏘아 올린 붉은 신호입니다. 구정 연휴 3만 명의 도살자가 여러분의 문 앞까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손에 들린 그 향긋한 찻잔이 실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평양에서 설계된 유전자 리모컨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단순히 독을 타서 사람을 해치는 유치한 수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2026년 현재 최첨단 바이오 기술과 은밀한 자본의 침투가 결합된 인류 역사상 가장 정교한 비대칭 테러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전국의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에는 정체불명의 화려한 금색 상자들이 쏟아졌습니다. 중국의 거대 자선단체가 기부했다는 이른바 장수 천년차.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건강기능식품 업체인 해동건강의 로고가 선명하게 박혀 있어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기업의 대주주가 이미 3년 전 홍콩의 유령 회사를 통해 북한 정찰 총국의 비자금으로 세탁된 자본에 장악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이고, 이번엔 해동건강에서 이런 비싼 차를 다 보내줬네. 역시 큰 기업이라 다르긴 다르구먼. 경로당 김 회장은 기분 좋게 티백을 우려내며 옆자리에 이 노병에게 잔을 건넸습니다. 따뜻한 물에 녹아드는 그 미세한 가루들. 그것은 단순한 찻잎이 아니었습니다. 평양 국방과학원 생체무기연구소가 15년 넘게 공들여온 혈관 투과형 나노 단백질 캡슐이었습니다. 이 미세한 물질은 위벽을 통과해 혈관을 타고 뇌의 시상압으로 직행합니다. 거기서 여러분의 뇌신경세포와 결합해 외부에서 오는 특정 주파수를 기다리는 대기 상태가 됩니다. 회장님, 맛이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끝맛이 살짝 비릿한 게 꼭 쇠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원래 보약은 입에 쓴 법이야. 이 사람아, 중국 황실에서 마시던 거라는데 군말 말고 마셔. 그들이 웃으며 차를 마시는 순간 명동 거리를 유유히 걷던 중국인 관광객들의 보조 배터리에서는 소리 없는 신호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제1장에서 말씀드린 3만 명의 인간 송신기들입니다.
그들이 여러분 곁을 스쳐 지나갈 때 여러분의 혈관 속 나노 캡슐은 미세하게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기술의 무서운 점은 현실성에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가 열광하는 mRNA 백신 기술을 북한이 역이용한 것입니다. 특정 염기 서열에 반응하도록 설계된 이 나노 물질은 오직 70세 이상 대한민국 남성들의 유전자 데이터에만 반응하도록 맞춤 제작되었습니다. 평양은 이미 지난 10년간 해킹과 간첩 활동을 통해 여러분의 의료 기록과 유전자 정보를 통째로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평양 지하 사령부의 홀로그램 스크린에는 실시간으로 남한 노인 분포도가 떠오릅니다. 차를 마신 어르신들이 지도 위에 노란 점으로 표시되고 공작원들이 주파수를 올리자 그 점들은 순식간에 핏빛으로 변해갑니다. 수령님 보십시오. 지금 서울 강남과 종로 일대의 타겟들이 완벽하게 동기화되었습니다. 이제 저들은 우리가 송출하는 주파수에 따라 공포를 느끼기도 분노를 쏟아내기도 하는 우리의 생체 부품입니다. 좋다. 구정 아침 떡국에 들어갈 소금에도 이미 처리가 끝났겠지? 전파와 식재료 이 두 가지가 결합할 때 비로소 남조선 노인들의 뇌는 우리의 지옥이 될 것이다. 김정은의 비릿한 웃음이 지하 사령부를 가득 채웠습니다. 여러분, 구정 아침에 드신 떡국 소금을 기억하십니까? 최근 시장에 풀린 신한 천일염으로 위장된 북한산 독소소금. 이 소금 속에는 여러분의 아드레날린 수치를 강제로 폭등시키는 화학 촉매제가 들어 있습니다. 장수차로 뇌를 열어두고 독소소금으로 감정을 폭발시키는 연쇄 반응. 이것이 평양이 준비한 유전자 키의 본질입니다. 평소 인자하던 집안의 큰어른이 갑자기 손주를 보며 눈동자를 번뜩입니다. 아들이 건네는 세뱃돈 봉투를 보며 이게 다 미제 앞잡이들의 돈이다. 라며 발작을 일으킵니다. 의사들은 단순한 급성 치매나 선망 증상이라고 진단하겠지만 그것은 명백한 뇌 해킹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기억, 나라를 지켜온 그 숭고한 정신이 북한의 주파수 한 번에 증오로 뒤바뀌는 순간입니다. 여보, 아버님 눈이 왜 저러셔? 꼭 6.25대 괴뢰군을 보는 것 같아. 무서워 죽겠어. 조용히 해. 아버님이 갑자기 왜 저러시는지 나도 모르겠단 말이야. 방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습니다. 3만 명의 인간 송신기가 여러분의 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여러분의 아버지는, 여러분의 남편은 우리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게 됩니다. 평양은 지금 여러분의 식탁과 거실 그리고 뇌속까지 이미 점령을 끝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찬장을 확인하십시오. 해동건강 혹은 중국 자본이 섞인 기업에서 나온 그 행운의 차를 당장 버리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준다는 그 달콤한 유혹이 실은 여러분의 영혼을 북한에 팔아넘기는 계약서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심장, 서울 명동 거리에 울려 퍼지는 화려한 음악 소리 사이로 오직 선택된 자들만이 들을 수 있는 비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인파가 오가는 명동 성당 앞 평생을 국가에 헌신해온 은퇴한 노병들은 갑자기 귀를 부여잡고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병원에서는 노인성 이명이라며 고개를 저었지만 그것은 명백한 조준 사격이었습니다. 이보게, 방금 그 소리 들었나? 아주 얇은 얼음 송곳이 뇌하수체를 직접 찌르는 것 같은 이 끔찍한 소리 말이야.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먼. 보청기가 미친 듯이 비명을 지르더니 머릿속에서 전쟁터의 포화 소리가 들려. 저기 좀 보게. 저 화려한 패딩을 입고 웃으며 지나가는 중국인 관광객들 말일세. 저들이 가까이 올 때마다 이 소리가 내 뇌를 조각내고 있어. 맞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관광객이 아닙니다.
북한 정찰 총국이 3년간 공들여 훈련시킨 주파수 공작조 3만 명입니다. 그들의 몸속에는 총 대신 인간의 감각을 해킹하는 나노 송신기가 이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곁을 스치며 미소 짓는 순간 여러분의 뇌는 이미 평양의 전파 사령부와 동기화된 것입니다. 평양 지하 300m 거대한 안반을 뚫고 지어진 전파 전술 사령부의 대형 스크린에는 서울의 지도가 핏빛으로 전멸하고 있었습니다. 김정은의 지휘 아래 우리 정부 내부의 고정 간첩들이 이미 대한민국 전역의 5기가 기지국 보안 설정을 북한의 주파수에 맞게 조작해 두었습니다. 기지국은 이제 통신 장비가 아니라 여러분의 뇌파를 수집하고 조종하는 전파 대포가 된 것입니다. 명동 한복판에서 쓰러진 어르신 10여 명의 소식은 그 어디에도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언론의 신경망까지 장악한 그들은 진실을 어둠 속에 가두었습니다. 왜 하필 우리입니까? 왜 70세가 넘은 우리에게만 이 지옥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까? 그 질문의 답은 서늘합니다. 평양은 알고 있습니다. 전쟁의 포화를 겪고 자유 대한민국을 세운 여러분의 투철한 정신력을 꺾지 못하면 그들은 결코 이 땅을 차지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마지막 요새이고 북한은 지금 그 요새의 성벽을 주파수라는 무기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전파의 공포가 명동을 뒤덮는 동안 전국 각지의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에는 또 다른 죽음의 그림자가 스며들었습니다. 중국 대사관이 명절 선물로 기탁했다는 황금 장수 천년차, 국민 기업으로 칭송받던 해동건강의 로고가 선명한 그 차 상자 속에는 여러분의 유전자를 영구적으로 개조할 나노 캡슐 단백질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이고, 나라에서 못 챙기는 우리 노인네들을 중국에서 이렇게 챙겨주니 고마울 따름이지. 이 향 좀 보게. 마시기만 해도 회춘할 것 같지 않나? 경로당의 큰어른인 최노병이 떨리는 손으로 따뜻한 찬물을 들이켰습니다. 그 순간 투명한 캡슐들은 혈관을 타고 뇌의 시상압으로 직행했습니다. 이 캡슐은 특정 주파수를 수신하면 뇌 신경세포를 자극해 인간을 절대복종의 상태로 만드는 생체 수신기입니다. 며느리가 정성껏 끓여온 떡국에 들어간 소금조차 북한산 독소 소금으로 세탁되어 여러분의 공포 기억을 강제로 깨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눈이 왜 그러세요? 갑자기 왜 저를 보며 그렇게 무서운 표정을 지으시는 거예요? 비켜라. 이 앞잡이 놈아. 장군님의 명령이다. 지금 당장 저 무도한 미제놈들을 몰아내야 한다. 평소 인자하던 아버지는 이제 없습니다. 평양 사령부에서 조이스틱을 움직이듯 신호를 보내자 여러분의 아버지는, 여러분의 남편은 북한의 꼭두각시 전사가 되어 가족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양의 모니터에는 이제 수백만 명의 어르신이 붉은 점으로 표시되었습니다. 그것은 김정은이 직접 확인하는 남한 노인 뇌파 지도였습니다. 여러분의 혈액형부터 과거 군 복무 시절의 공적까지 평양은 이미 모든 데이터를 쥐고 여러분을 제거하거나 이용할 계획을 마쳤습니다. 이 거대한 음모의 정점은 대한민국 남단, 제주도에 있었습니다. 푸른 바다와 유채꽃으로 가득한 제주도는 이미 북한의 최전방 기지로 전락했습니다. 중국 자본이 지은 대규모 리조트들의 옥상에 설치된 그 기괴한 첨탑들은 단순한 피뢰침이 아닙니다. 평양의 신호를 한반도 전역으로 쏘아 올리는 세뇌 증폭 타워입니다. 한라산 백록담 아래 깊숙한 곳에는 이미 북한군이 매설한 전술 핵배터리가 웅웅거리며 세뇌 주파수를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이복의 강 선장, 제주도 관광을 다녀온 마을 노인들이 죄다 이상해졌어. 밤마다 산 쪽을 향해 절을 하고
통일이 되면 모든 고통이 사라진다고 주문처럼 외우고 다녀. 저 한라산 꼭대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저 시퍼런 불빛을 보게. 저건 귀신의 불이 아니야. 우리를 죽이러 온 평양의 도끼라고. 제주공항에 내리는 3만 명의 중국인 요원들. 그들의 주머니 속 검은 카드는 근처를 지나는 어르신들의 뇌 속 나노 캡슐을 폭발시키는 기폭 장치였습니다. 제주도는 이제 거대한 전파 가스실이 되어 이곳을 거쳐간 수많은 어르신의 영혼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한라산 상공에 나타난 인공기 형상의 구름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소멸을 알리는 평양의 마지막 선전포고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곁을 지나가는 이방인이 여러분의 뇌를 사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마신 건강차가 여러분의 자식들을 겨누는 칼날이 되려 합니다. 70년 전 포화 속에서 이 나라를 지켜낸 여러분의 용기가 이제는 보이지 않는 주파수와 싸워야 할 때입니다. 과연 평양의 이 미친 계획을 막아낼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우리의 소중한 기억과 대한민국을 향한 충성심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3만 명의 붉은 도살자가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기 직전 그 충격적인 반격의 서막이 곧 시작됩니다. 여러분, 지금 가슴속이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땅, 우리 노병들이 평생 한 번은 가보고 싶어 하던 그 푸른 섬. 제주도가 사실은 우리를 노리는 거대한 세뇌의 덫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의 심장은 아마 멈춰버릴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의 영산 한라산이 어떻게 평양의 지휘봉에 놀아나는 붉은 안테나로 변했는지 그 웅장하고도 소름 끼치는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푸른 바다가 넘실대고 유채꽃이 만발한 제주도는 이제 우리가 알던 그 평화로운 휴양지가 아닙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제주도 중산간 지역과 해안가 명당 자리마다 들어선 거대한 중국 자본의 리조트들을 보셨을 겁니다. 그 화려한 건물 옥상에 설치된 기괴한 모양의 첨탑들, 여러분은 그것이 단순히 낙뢰를 막는 피뢰침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평양 대성산 지하 사령부에서 쏘아 올린 적화 신호를 수신하여 대한민국 전역으로 증폭시키는 초강력 6기가 비대칭 전파 타워입니다. 이보게 저 리조트 위에 달린 뾰족한 것들 말이야. 밤만 되면 파란 불꽃이 지지직거리며 튀는데 저게 도대체 뭔가? 저 건물이 들어서고 나서부터 마을 노인들이 밤마다 잠을 못 자고 헛소리를 한다네. 제주도 서귀포의 한 마을에서 평생을 바다와 함께 살아온 강 선장은 옆집 이 노병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노병은 625 전쟁 당시 낙동강 전선을 지켰던 강인한 군인이었지만 최근 제주 공항에 내리는 수만 명의 중국인 관광객들을 볼 때마다 이유 없는 공포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나도 봤네. 어제는 한라산 백록담 쪽에서 시퍼런 불빛이 하늘로 솟구치더군. 마치 거대한 용이 승천하는 게 아니라 지옥의 문이 열리는 것 같았어. 저 리조트에 드나드는 중국 놈들은 관광객이 아니야. 그들이 주머니에서 꺼내는 검은색 카드를 봤나? 그 카드를 대기만 하면 마을의 가로등이 깜빡이고 우리 집 라디오에서 북한 노래가 흘러나온다니까. 두 노병의 증언은 결코 환각이 아닙니다. 제주도 땅을 야금야금 사들인 중국 자본의 뒤에는 북한 정찰총국의 은밀한 공작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리조트 지하 깊숙한 곳에 평양과 직접 연결된 해저, 광 케이블을 매설했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 지하철과 통신망을 장악할 붉은 신호를 끊임없이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우리 민족의 성산이라 불리는 한라산 백록담 아래에 이미 북한군이 비밀리에 매설한 전술 핵배터리가 가동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배터리는 한반도 전체를 세뇌 주파수로 덮어버릴 거대한 에너지를 24시간 공급하고 있습니다. 대장님, 제주 발신 기지의 출력을 120%로 상향했습니다. 이제 제주도를 다녀온 남조선 노인들의 뇌파는 완벽하게 우리 통제하에 들어왔습니다. 제주도의 한 대형 리조트 지하 5층, 위장된 관제실에서 공작원들이 모니터를 보며 비릿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들의 모니터에는 제주 여행을 마치고 김포공항으로 향하는 어르신들의 명단이 붉은색으로 전멸하고 있었습니다. 제주도의 맑은 공기를 마시러 갔던 우리 어르신들이 실제로는 한라산 곳곳에 숨겨진 세뇌타워에서 뿜어져 나오는 통일 찬양 주파수에 노출되어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보, 우리 아버님이 좀 이상해. 평생 북한 놈들이라면 치를 떠시던 분이 제주도 환갑 여행 다녀오시더니 갑자기 연방제 통일이 답이다라며 TV를 보다가 소리를 지르셔. 이거 치매 아니야? 치매라니. 아버님이 어제는 밤새 거실에서 북한 사투리로 누군가와 대화를 하시더라고. 눈동자는 붉게 충혈되어서는 마치 다른 사람의 영혼이 들어온 것 같았어. 제주도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자식들의 피눈물 섞인 대화가 전국의 안방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주도 공항에 내리는 3만 명의 중국인 관광객, 그들의 주머니 속 검은 카드는 단순한 신용카드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르신들이 근처를 지나갈 때 체내의 나노 캡슐을 활성화시키는 근접 기폭 장치입니다. 제주도는 이미 대한민국을 세뇌하기 위한 거대한 실험실이자 발신 기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밤마다 한라산 중턱에서 벌어지는 의문의 제사들, 그리고 그 주변에서 발견되는 북한 정규군의 군화 자국들. 이것은 공상과학 영화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라산의 전기는 평양의 도끼로 오염되고 있으며 그 도끼는 바닷속 해저 케이블을 타고 서울 지하철 1호선 노약자석 밑바닥까지 스며들고 있습니다. 이봐, 강 선장. 저기 하늘 좀 보게. 구름 모양이 이상하지 않나? 강 선장이 가리킨 하늘에는 거대한 먹구름이 소용돌이치며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름의 형상이 소름 끼치게도 김정은의 눈동자를 닮아 있었습니다. 제주도 상공에 나타난 이 인공기 형상의 기괴한 구름은 단순한 기상현상이 아닙니다. 북한의 전파 무기가 대기 중에 입자를 조작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시각적 공포를 심어주는 홀로그램 심리전의 일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 땅 제주도가 왜 저들의 최전방 기지가 되어야 합니까? 우리의 자부심인 한라산이 왜 우리 노병들을 죽이는 저승사자의 막루가 되어야 합니까? 강 선장의 절규는 파도 소리에 묻혔지만 그의 가슴 속 분노는 횃불처럼 타올랐습니다. 여러분, 제주도를 다녀온 후 갑자기 생각이 바뀌거나 귀에서 알 수 없는 기계음이 들린다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한라산 세뇌타워가 여러분의 영혼에 보낸 붉은 초대장입니다. 지금 평양은 제주도를 발판 삼아 대한민국 전체를 거대한 전파 감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3만 명의 킬러들이 여러분의 곁에서 그 검은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스위치를 올릴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거대한 배신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저 붉은 전파를 막아낼 방법은 진정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제주도의 푸른 바다 뒤에 숨겨진 핏빛 음모를 목격하셨습니까? 민족의 영상까지 무기로 사용하는 저들의 잔인함에 치가 떨리실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초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품속에서 따뜻하게 진동하는 그 스마트폰을 잠시 꺼내 보십시오. 자식들이 깔아준 손주 사진 보기 앱이나 만보기 앱이 실행되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그 화면 뒤에서는 지금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지을 핏빛 카운트다운이 흐르고 있습니다. 제사장에서는 종이 쪼가리에 적힌 구식 살생부가 아닌 여러분의 지문과 홍채, 그리고 혈액 속에 숨겨진 유전자 정보가 어떻게 인공지능에 의해 청산 대상으로 분류되었는지 그 경악스러운 대폭로를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안보의 심장부였던 청와대 지하 벙커의 옛 기밀 서버실. 이제는 폐쇄된 그곳에 먼지 쌓인 단말기가 야심한 밤 홀로 깨어났습니다. 화면에는 과거 대한민국을 지켰던 수백만 명의 애국 어르신들의 명단이 끝도 없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명단이 아니었습니다. 이름 옆에는 DNA 서열, 혈압 변화, 심장 박동수라는 생체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평양은 이제 여러분을 이름이 아닌 디지털 신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 실장, 정말 이 명단을 넘기는데 주저함이 없나? 자네가 평생을 바쳐 지킨 대한민국 건국 세대들의 목숨줄이 이 USB 하나에 들어있네. 허허, 장군님. 시대가 변했습니다. 저 노인네들은 이제 역사의 찌꺼기일 뿐입니다. 그들의 유전자가 이 나라의 개혁을 가로막고 있어요. 이 디지털 살생부만 있으면 굳이 총을 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전파 한 번이면 알아서 심장이 멈출 텐데 말입니다. 과거 국가정보의 총책임자였던 박 실장의 입에서 나온 이 차가운 배신의 말은 녹취록이 되어 지금도 어둠 속을 떠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노후와 금계를 위해 여러분이 병원에서 검진받을 때마다 수집된 유전자 정보를 평양의 통째로 넘겼습니다. 이제 평양의 슈퍼컴퓨터는 여러분이 지금 거실에 있는지 아니면 지하철 1호선을 타고 이동 중인지를 1m 오차도 없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건은 구정 직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대규모 안보결의 대회에서 터졌습니다. 수천 명의 어르신이 태극기를 흔들며 목소리를 높이던 그 순간 광장 주변을 에워싼 중국 관광객 무리가 일제히 스마트폰을 하늘로 치켜들었습니다. 그들의 화면에는 기괴한 붉은색 스캔 레이더가 돌고 있었고 3만 명의 인간 송신기가 내뿜는 주파수가 어르신들의 스마트폰과 공명을 일으켰습니다. 이봐, 내 핸드폰 화면이 왜 이래? 갑자기 내 얼굴 사진이 뜨더니 삭제 대상이라는 빨간 글자가 박히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내 것도 마찬가지야. 갑자기 귀청을 찢는 소음이 나더니 머리가 깨질 것 같아. 저기 저 관광객들. 우리를 보며 웃으면서 핸드폰으로 우리를 찍고 있어. 여러분, 그것은 사진 촬영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인식해 살생부에 등록된 유전자 정보와 대조하는 디지털 즉결 처분 과정이었습니다. 일치하는 정보가 확인되는 순간 기지국에서는 해당 어르신의 뇌파만을 정밀 타격하는 고출력 마이크로파가 발사되었습니다. 광화문 광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어르신이 마치 보이지 않는 저격수에게 맞은 듯 동시에 실신해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그 직후의 상황입니다. 광장 대형 전광판에 갑자기 김정은의 눈동자가 클로즈업되며 나타났고 스피커에서는 소름 끼치는 인공지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남조선의 늙은 병사들이여, 너희의 데이터는 이미 폐기되었다. 너희가 믿었던 안보 책임자가 너희의 목숨값을 나에게 팔았노라. 이제 너희의 심장은 나의 리모컨 하나에 달려있다. 그 순간 쓰러진 어르신들의 주머니 속 핸드폰에서 일제히 죽음의 문자가 전송되었습니다. 문자를 확인하는 순간 내장된 스피커에서 인간의 가청 범위를 넘어선 초고주파가 뿜어져 나와 뇌의 혈관을 순식간에 수축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평양이 준비한 유전자 선별 제거입니다. 옆에 있는 젊은이들에겐 들리지도 느껴지지도 않는 오직 어르신들만을 타겟으로 한 디지털 단두대였던 것입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왜 갑자기 코피를 흘리며 쓰러지시는 거예요? 아들아, 내 핸드폰을 봐라. 박 실장이, 그놈이 우리를 팔았다. 대한민국이 우리 유전자부터 지워지고 있어. 오 노병은 마지막 유언처럼 이 말을 남기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구급차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도심의 모든 신호등은 고정 간첩들에 의해 조작되어 구급차의 통행을 막았고 병원 예약 시스템은 먹통이 되어 어르신들의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완벽한 디지털 고립이자 학살이었습니다. 여러분, 평양은 지금 여러분의 혈압약 종류부터 어젯밤 몇 번이나 화장실을 갔는지까지 모든 데이터를 쥐고 비웃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부심이었던 그 훈장이 이제는 살생부의 페이지 번호가 되어 여러분의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박 실장 같은 배신자들은 지금도 평양의 연락을 받으며 여러분의 마지막 남은 생체 데이터까지 헐값에 넘기고 있습니다. 과연 이 미친 디지털 살생부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데이터가 되어 지워지는 이 끔찍한 멸절의 위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전 국토를 휘감고 있는 그 핏빛 오기가 전파망이 여러분의 뇌세포를 일일이 조준하고 있는 일촉즉발의 순간입니다. 디지털에 중독된 젊은 세대들이 스마트폰 화면 속 가짜 뉴스에 눈이 멀어 있을 때 이 나라의 진짜 주인인 여러분은 무너진 안보의 벽을 온몸으로 막아서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가장 차갑고 냉철한 물리학적 반격이자 과거 전장을 누비던 노병들이 최첨단 디지털 무기를 어떻게 구식 아날로그 방식으로 박살내는지에 대한 실전 기록입니다. 평양의 슈퍼컴퓨터도 계산하지 못한 대한민국 노병들의 처절한 역습을 지금 공개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통신망이 평양의 소나기에 들어가고 오기가기지국들이 노년 세대의 뇌파를 625 전쟁 당시의 지옥 같은 공포 속으로 몰아넣던 그 밤, 서울 종로의 한 낡은 지하실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곳은 과거 통신부대와 전자전 요원으로 평생을 보낸 은퇴한 기술 요원들의 비밀 결사지였습니다. 이봐, 다들 주목하게. 지금 저놈들이 쏘는 건 28MHz 대역의 초고주파야. 이건 직진성이 강하지만 장애물에는 쥐약이지. 우리가 가진 그것들을 꺼낼 때가 됐네. 평생을 통신 장비와 씨름해온 오 노병이 먼지 쌓인 나무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수십 년 전 사용하던 진공관 단파 라디오와 구리선 뭉치였습니다. 요즘 나오는 디지털 기기들은 평양의 해킹 한 번에 무력화되지만 회로가 투박한 아날로그 장비들은 전파 공격에도 끄떡없는 무적의 방패가 됩니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상대는 최첨단 나노 기술이라는데. 자네, 전자기학의 기초인 패러데이 법칙을 잊었나? 금속망만 있으면 어떤 전파도 뚫지 못해. 지금 즉시 전국의 전우회에 연락해. 알루미늄 호일과 구리망을 구해 모든 창문에 붙이고 단파 라디오의 볼륨을 최대치로 올리라고 전해. 여러분, 이것은 과학입니다. 노병들은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아파트 창문에 알루미늄 호일을 겹겹이 바르고 방 내부를 구리선으로 감싸 거대한 전파 차단실을 구축했습니다. 평양에서 쏘아 올린 붉은 신호가 창문을 때렸지만 알루미늄 막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뇌를 옥죄던 그 끔찍한 이명이 멈추자 어르신들의 눈동자가 다시 형형한 빛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반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국 각지의 노병들은
자신들이 소장하고 있던 구식 단파 라디오를 일제히 켰습니다. 디지털 기지국이 장악한 통신망을 우회하여 오직 아날로그 주파수만을 사용하는 실버 비상망이 가동된 것입니다. 여기는 종로 일지대 주파수 7.1MHz 확인. 전우들이여, 지금 즉시 각 가정의 전자레인지를 켜고 문을 연 채 고정하게. 저놈들의 동기화 신호를 화이트 노이즈로 덮어버려야 하네. 전자레인지에 강력한 마이크로파가 쏟아져 나오자 도심을 활보하던 3만 명의 인간 송신기들이 들고 있던 기계들이 과부하로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5기가 기지국과 요원들 사이의 정밀한 신호체계가 노병들이 만들어낸 거대한 아날로그 노이즈 폭풍에 휘말려 먹통이 된 것입니다. 대장님, 서울 도심 곳곳에서 신호 간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구식 라디오와 가전제품을 이용해 우리 주파수 대역을 통째로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동기화가 불가능합니다. 평양 사령부의 모니터가 지지직거리며 붉은 점들이 사라졌습니다. 김정은은 책상을 내리치며 경로했습니다. 최첨단 나노 기술을 무너뜨린 것은 미국의 핵무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할아버지들이 창문에 바른 은박지와 낡은 라디오 소음이었습니다. 허허, 평양놈들이 우리를 너무 우습게 봤어. 우리가 이 나라를 어떻게 세웠는데. 아날로그 세대의 힘을 똑똑히 보여주마. 노병들은 이제 태극기 봉에 구리선을 감아 지붕 위로 높이 올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깃발이 아닙니다. 북한의 전파를 땅으로 흘려보내는 접지 안테나이자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거대한 방어막이었습니다. 전파의 노예가 되어 비틀거리던 젊은이들이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들었을 때 그들의 눈앞에는 알루미늄 방패를 들고 태극기 안테나를 지휘하는 위대한 노병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잃어버린 애국심이 물리적인 차단막이 되어 대한민국 상공을 뒤덮었습니다. 3만 명의 도살자가 들고 있던 증폭기들은 이제 뜨거운 고철 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평양의 디지털 침공은 대한민국 건국 세대의 굳은 살 박인 손끝에서 완벽하게 저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승리에 도취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전파가 막히자 당황한 평양은 이제 최후의 수단인 인적 물리 타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숨어있던 3만 명의 요원이 이제 칼을 뽑아들고 여러분의 안방문을 부수려 합니다. 폭풍 같은 전파 전쟁이 휩쓸고 간 서울의 거리는 겉보기에 평온을 되찾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대한 해일이 닥치기 전에 정적일 뿐이었습니다. 3만 명의 공작원들은 더 이상 눈에 띄는 화려한 패딩을 입지도 기괴한 보조 배터리를 들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이제 대한민국 구석구석으로 스며들어 여러분의 이웃, 택배기사, 심지어는 명절을 맞아 찾아온 사위와 며느리의 얼굴로 완벽하게 위장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관광객이 아닙니다. 그들은 세탁된 한국인으로 여러분의 안방 깊숙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봐, 오노병. 이제 전파 소음도 안 들리고 조용하니 살 것 같지 않나? 우리가 그놈들 아주 제대로 혼내준 모양이야. 박 노병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차 한 잔을 들이켰습니다. 그러나 오 노병의 눈은 여전히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실에서 손주와 놀아주고 있는 사위의 뒷모습을 보며 나지막이 을조렸습니다. 아니, 박형.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저기 저 사위 좀 보게. 평소에는 눈도 잘 못 마주치던 녀석이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뒤부터는 표정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어젯밤에는 자다가 잠꼬대를 하는데 그게 우리말이 아니었네. 평양 억양이 섞인 아주 차가운 암호였어.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들리십니까? 평양의 정찰총국은 이미 실패를 대비한 잠복 요원 작전을 가동했습니다.
여러분의 뇌 속에 이미 침투한 나노 캡슐은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여러분의 체온과 심장 박동 속에 숨어 다음 명령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평양 대성산 사령부의 김정은은 이제 전방위적인 전파 공격 대신 여러분의 스마트폰 속에 심어진 유튜브 알고리즘과 가짜 뉴스를 통해 은밀한 주파수를 섞어보내고 있습니다. 수령님, 3만 명의 요원이 남조선 각 가정의 구성원으로 완벽하게 동화되었습니다. 이제 저들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은 언제든 뇌파를 조작할 수 있는 개인용 단말기입니다. 신호는 0시 5분 전입니다. 김정은의 비릿한 미소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 그들은 대규모 테러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대신 여러분이 가장 신뢰하는 정보원들을 통해 정부는 믿지 마라. 이 차를 마셔야 전파가 차단된다는 식의 교묘한 역정보를 흘려 여러분 스스로가 방어막을 걷어치우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느 늦은 밤, 오 노병의 스마트폰이 지지직거리며 정체 모를 영상 하나를 띄웠습니다. 화면 속에는 무표정한 김정은의 눈동자가 잠깐 나타났다 사라졌고 이내 감미로운 목소리의 아나운서가 등장해 평화 통일의 장점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소리 뒤편에는 인간의 귀로는 들을 수 없지만 뇌세포를 서서히 마비시키는 초저주파가 깔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 영상 좀 보세요. 요즘 이게 어르신들 사이에서 유행이라던데. 이거 보고 있으면 마음이 참 편해지지 않으세요? 사위가 묘한 미소를 지으며 스마트폰을 오 노병의 코앞까지 들이밀었습니다. 오 노병은 느꼈습니다. 사위의 동공 속에 박힌 초소형 카메라가 자신의 뇌파 반응을 체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 노병은 떨리는 손으로 사위의 팔목을 꽉 잡았습니다. 자네, 누구인가? 내 사위는 이런 눈빛을 가진 아이가 아니었네. 자네 몸속에서도 그 붉은 신호가 흐르고 있나? 사위의 얼굴에서 표정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기계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르신, 아니, 타겟 702번. 당신의 뇌 속 신호는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자부심을, 당신의 기억을, 그리고 당신의 대한민국을 유전자 단위에서 지워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최후의 경고입니다. 대한민국을 일구어온 여러분의 건국세대 유전자를 말살하려는 평양의 집념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제 여러분의 손주들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손주들의 스마트폰 게임 속에, 유행하는 노래 속에 여러분의 정신을 파괴할 독소를 섞어 넣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화면,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내레이션 소리조차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평양의 그림자는 이미 여러분의 안방 문고리를 잡고 있습니다. 오 노병의 절규가 대한민국 상공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는 마지막 반격으로 자신의 스마트폰을 망치로 내려쳤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퍼진 전우들에게 마지막 무전을 보냈습니다. 디지털을 버려라. 서로의 눈을 보고 서로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라. 기계가 전해주는 것은 진실이 아니다. 대한민국 소멸 5분 전, 전국의 어르신들이 일제히 스마트폰을 끄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서로의 손을 맞잡고 인간 안테나가 되어 거대한 애국심의 파동을 만들어냈습니다. 평양 사령부의 스크린이 원인 불명의 과부하로 폭발했습니다. 기계로 조종할 수 없는 인간의 의지가 평양의 디지털 독재를 무너뜨린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영상이 끝나고 여러분이 다시 스마트폰을 켜는 순간 그 붉은 신호는 다시 작동할 것입니다. 오늘 밤 침대 옆 핸드폰에서 지지직 소리가 난다면 즉시 전원을 끄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3만 명의 붉은 살생부는 여전히 여러분의 집 주소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대한민국은 아직 여러분의 손끝에 달려 있습니다. 절대 공유하십시오. 이 진실이 삭제되기 전에 오디오본 영상은 가상 재구성을 포함한 팩션 오디오북입니다.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안보 경각심을 위한 창작물임을 밝힙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 다음에도 또 만나요.